이직하고 첫 월급 받기 전 바로 이사를 결심하셨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직하고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바로 받으실 분들은 무직자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은행은 회사랑 가깝거나 월급 계좌로 쓰고 있는 은행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퇴근 편도 1.2시간. 회사도 출퇴근길도 짜증나서 이직함과 동시에 바로 이사를 결심했다. 그리고 결국 월세와 전세를 고민하다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혹시 이직하자마자 버팀목 대출을 받고자 하신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 경우 22년 12월 30일에 퇴사를 함과 동시에 23년 1월 2일에 바로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했다. 문제는 경력직이 아니라 공채 입사라서 바로 한 달간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전 회사 서류로 버팀목 전세 대출 받으려 했는데 이사가 1월 말이라 텀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 심사가 미뤄졌고 그 결과 심사 탈락했다. 결국 은행 갈 시간도 직장도 없게 된 나는 네이버 청년주택정보 카페를 들락날락거리며 수많은 댓글을 남겼고 덕분에 겨우겨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혹시 버팀목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면 여기 먼저 가입 추천. 이러쿵저러쿵 해서 허구로 버팀목 전세 대출 받기 받았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어서 기록해본다. 결론을 말하자면 무직자로 청년 버팀목 가능. 다만 이직 후 한 번이라도 월급을 받기 전이라면 무조건 허그 전세 대출을 신청해야 하고 이직 후 한 번이라도 월급을 받았다면 허그뿐만 아니라 HF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근데 허그 신청할 거면 무조건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시지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니까 필수로 기억해둘 것. 집을 찾기 전에 보통 직방을 이용하는데 이때 허그, 버팀목 대출 가능한 집을 우선 잘 찾아야 한다. 자세한 것은 영상 참고. 혹시 바로 부동산으로 간다면 무조건 허그 버팀목 가능한 집 보여달라고 할 것. 그 이유는 대출 완료 후에 보증보험비 납부 문제도 있지만 대출 자체가 집주인 동의 필수다. 그리고 허그는 건축물로 대출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 없는지 필수 확인. 부동산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긴 하겠지만 혹시 시간 된다면 공시지가도 은근슬쩍 물어보자. 알고 간 것이 많을수록 나중에 귀찮고 피곤한 일을 덜 수 있다. 보통 계약금은 5%에서 10% 정도로 내는데 나는 부동산에서 10%를 달라 그랬다. 이건 부동산 바이 부동산이고 계약금을 입금한 후에는 꼭 영수증을 챙겨놔야 한다. 그리고 절대 버리지 말 것. 그리고 나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 은행에 가지고 갈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챙겨준다. 다음은 기금이 든든. 보통 모바일로 많이 하시곤 하는데 나는 그냥 귀찮아서 은행에서 한 번에 하려고 은행부터 바로 갔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미스테이크였음. 분명 허그로 신청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은행원 분께서 HF로 신청해 둔 것이다. 나중에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알아서 바로 취소했다. 은행 바로 가신 분들은 꼭 확인 한 번 더 할 것. 알고 보니 허그의 경우 심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건축물 등 봐야 할 게 많아서 해주길 꺼려 하신다고 한다. 결국 취소해야 했어서 반차 내고 은행 갔다 온 게 무의미해졌다. 여러분들은 꼭 모바일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래야 대출 일찍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암튼 그렇게 이직 전 마지막으로 은행 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은행원 분께서 이직했다는 말 듣고 무직자는 허그 아예 안 된다고 일반 전세 대출 권하시더라. 건축물 깨끗해서 허그 대출 가능한 거 다 알고 왔다고 화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허그로 청년 버팀목 신청해 주셨음. 결론은 무직자여도 건물에 융자가 없다면 일단 허그로 기금이 든든해서 먼저 청년 버팀목 신청할 것. 나 같은 경우 입사하자마자 교육이 지방으로 잡혀서 도무지 은행 갈 시간이 없었다. 교육하다가 은행원 분께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라면 은행원 분께 신용카드 하나 만든다. 그러고 따로 약속 잡아달라고 요청드려보자. 난 이렇게 해서 저녁 5시 30분 은행 마감 후에 따로 약속 잡아서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했다. 그리고 혹시 신용대출 추가로 받아야 한다면 은행원 분께 신청하면서 꼭 상담 같이 하길 바란다. 허그여도 일단 무직자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면 은행원분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사날까지 여유가 별로 없다면 더더욱 은행원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직을 한 지 별로 안 돼서 무직자가 되었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무려 금리 1.5%에 받을 수 있으나 공시지가 혹은 은행원분의 처리에 따라 생각보다 한도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상담하는데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월세보다는 일단 청년 버팀목 받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도저히 은행 방문 시간을 맞출 수 없다면 조심스레 마감 후 방문을 여쭤보세요. 총 결론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융자, 두 번째 공시지가, 세 번째 은행원분과의 소통. 이것만 체크하면 무직자여도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가능합니다.